앞서도 달인 얘기했는데 예, 이번에는 취업의 달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주대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직자들의 취업의 달인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고급 정보를 우리한테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의 주제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직무 결정 위한 선호 환경 분석법이라고 나왔네요. 네, 자, 우리 구직자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주 쉽게 풀어서 드리면 내가 원하는 이성을 사귀고 싶다. 그러면 어떤 이성이 나에게 가장 좋겠는지의 적합도를 스스로 예측해 보는 거죠. 구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까? 그럼 어떤 일에 관련된 그 환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네. 사실 보면은 너무 절박하면 아무 회사나 괜찮다, 취업만 되면 괜찮다, 뭐 이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렇죠. 네. 일단 그냥 취업이 된다는 전제 하에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뭘까요? 뭐 연봉? 희망연봉입니다. 연봉? 네. 그러니까 희망연봉을 구직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얼마를 받고 싶니? 라고 물으면, 그냥 구직자에게 묻지 않고요.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일을 한다. 회사를 들어가겠다. 이게 뭐 큰 방송국이다. 희망연봉은 어느 정도인죠? 최고 MC? 저는 8천에서 한 1억? 8천 정도. 이렇게. 좋습니다. 아, 크게 불러야죠. 네, 저도 묻어갈게요. 네. 진짜? 똑같아요. 네.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할 거예요. 네. 본인을 채용을 당장 한다면 네. 자신에게 줄 것 같은 연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조금 깎아서 한 뭐 6천. 6천. 네. 저는 실제로 일을 시켜보시면 이거보다 더 주고 싶으실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야. 선 MC가 지금 지나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요? 그러니까 채용 결정 연봉이라는 게 두 번째예요. 이게 얼마예요? 글쎄요, 좀 내려가겠죠, 아무래도. 왜 내려갈까요? 사실 연봉이라는 게 협상을 할 때 좀 무조건 좀 높게 불러라 이런 게 좀 보편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상을 통해서 이제 낮출 거다. 네. 그럼 낮춰가는 적정선이 얼마인지는 이미 결정을 해뒀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얼마냐는 겁니다. 한 1,000 정도? 1,000, 2,000 정도 낮춰지지 않을까요? 2천 정도 네. 낮추죠. 그렇죠. 여기에서 두 분은 구직이 어렵겠다는 객관적 판단이 전문가에게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연봉이 얼마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희망하는 연봉과 중요한 건 채용 결정 연봉의 차이가 적어도 300만 원 정도 이상 나면 명확한 자기 진로 분야의 분석이 어렵게 되었다. 안 그래요? 되었다. 왜냐하면 희망 연봉과 채용 결정 연봉은 희망하는 희망치와 당장 투입이 됐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는 준비도가 일치할 때 비로소 나를 뽑으려고 하는 사람도 일치된 나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이 대개 희망 연봉을 선택할 때는 그냥 희망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업계의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조사를 맞춰라. 그래서 그 수준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연봉을 받았을 때 내가 이 회사에 진입할 수 있는지의 마지노선을 만들어둬라. 이게 굉장히 연봉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내가 현 거주지에서 어떤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이 근무 지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 강남역 근처에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 회사의 구직 인사 담당자분을 만나 뵀는데 굉장히 구직자가 마음에 들었대요. 근데 이 구직자가 어디에 사느냐면 일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망설여요. 네. 아, 이거 어떻게 봐야 하지? 그런데 왜 망설이냐고 물었더니 전임자가 일산에 살았는데 3개월 만에 중도 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도 탈락 사유가 뭐냐? 너무 멀어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가 한 2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이 친구는 왕복 4시간이면 중요한 거는 회사의 업무 시간이 끝났을 때 한 9시경 회사에서 업무가 끝났을 때 정상적으로 집에 들어가면 11시인데 만일에 회식 정도를 하면 이게 빈번하게 발생되면 이게 본인한테 너무 큰 무리들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근무 지역은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구직자들이 이제 최근에는 이 근무 지역을 사실 노출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그래서 주소지를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채용을 했더니 결국은 본인 사유로 오랫동안 근무를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근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중요하군요. 네 번째는 이제 회사 규모인데요. 이 회사 규모는 무엇을 말하냐면 중기업, 대기업, 소기업을 결정짓는 요인이 뭐냐. 우리 두 분은 전문가가 돼버렸잖아요. 선혜 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가장 큰 규모 결정은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사원수?
네. 어떻게 이걸 아셨죠? 우리 영선혜 씨는 뭐 똑똑해요. 역시 대단합니다. 대개는 매출액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업 규모를 가늠하는 것은 직원의 수입니다. 네. 그런데 매출액으로 알고 지원을 했다가 매출액은 좀 적어요. 근데 직원이 많다. 네. 근데 이게 기형적인 회사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기업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규모도 본인이 생각했던 지원했던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근무지 환경인데요. 이 근무지 환경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규모도 크고 연봉도 많이 줘요. 그리고 근무지도 맞습니다. 근데 근무 환경이 저기 시골에 있는 거예요. 본인은 자연을 벗삼아서 일할 생각이 충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해지. 네. 도해지. 그리고 도심에서 문화를 즐기면서 일하고 싶은데 많은 연봉을 주고 많은 근로 환경이 담보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장기 근속과 조기에 퇴출될 것과 그리고 조기에 그만둘 것이 결정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근무 여건인데 우리가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근무 여건입니다. 근무 여건을 떠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정시 출퇴근. 그렇죠.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칼퇴. 네, 칼퇴. 예. 그리고 야근을 하지 않고. 예. 휴일날 굉장히 쉬어야 하고. 네. 이런 고정관념이 구직자에게, 특히 신입 구직자에게 완전하게 박혀 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네. 이런 근로 환경을 가진, 근로 여건을 가진 회사가 있을까요? 찾기 없을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뭐 이게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야근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보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없는데 이곳을 상상했던 구직자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일을 시켜서 야, 이거 그만두자. 이 회사는 오랫동안 다니게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중소기업 사장님이 두 분이 앉아서 네. 서로 이제 야담을 나눕니다. 요즘 직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일을 안 하냐? 그랬더니 한 8시 50분쯤 출근을 해서 그때부터 커피를 한 잔씩 타서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그 회사의 현안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젯밤 봤던 드라마 이야기를 일단 한 30분 정도 한대요. 그래서 눈치를 살짝 주면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일을 하는 척 컴퓨터를 켜기 시작해서 컴퓨터를 보면서 뭐를 하는 줄 아세요? 뭐예요? 재밌는 네이버 기사. 다음에 검색. 나왔던 지난밤에 있었던 이슈들 검사해요. 네네. 10시 반쯤 모여라. 회의하자. 오니까 이제 커피 들고 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30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의견 개진하지 않고 무슨 의견 없느냐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 피력만 하고 각자 들어가서 뭐를 먹을지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12시 나가면 너무 바빠지니까 네. 11시 50분쯤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온다. 그래서 12시 50분쯤 들어와서 꼭 손에 커피 한 잔 들고 와 들어오면서 또 1시쯤 되니까 꼭 양치를 1시 하러 간다. 그리고 여자 사원은 그 화장품 백을 갖고 가서 마지막 메이크업을 마무리 메이크업을 한 30분 동안 해서 1시 반에나 들어와서 자리에 앉더라. 네.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5시 반까지 정도 일을 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랬더니 네. 듣고 있던 중소기업 사장이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9시에 출근시키지 말고 1시 반에 출근을 시켜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던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떡해요? 걔들이 9시나 나오니 그나마 4시간을 일하고 가는 거지. 1시 반에 나오면 30분 일하고 집에 간다. 그런 아주 퇴근 시간은 칼같이 지키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의 로망이라는 게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고 이런 건데 과연 이런 회사가 있겠냐는 겁니다. 없죠? 없죠. 네. 서로 머리 아프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6가지 조건을 좀 이렇게 뭐 표 같은 거로 좀 정리를 해봐오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좋죠. 예. 그래서 희망연봉, 그다음에 채용결정연봉, 근무지역, 회사 규모, 근무지 환경, 근무 여건. 네. 근데 이 회사 규모를 만일에 내가 중기업 정도로 잡았다. 그러면 근무 지역이라고 하는 희망 지역에서 과연 그런 회사가 있겠는지를 찾아보면 가장 쉽게 매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전략을 사실 도표로 그려놓고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더스트리 내에서 들어가 있는 회사군들을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저도 지금 요즘 최근에 학생들 지도할 때 이 직무 분석의 선호 환경에 맞는 회사를 찾을 때 이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그 구직자들에게 이해가 좀 빠른 것들이었던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직무 직업은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가 좀 찾아야 되는지 네. 궁금한데 네네. 자기에게 잘 맞고 잘할 수 있는 직업들을 찾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입니다.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희망 직업은 희망 직업군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희망 직업에 따른 직무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인 스스로 정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방송 기자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방송 기자는 직무이자 직업입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 동일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희망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남달리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측면에 내가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동적인 활동이 나에게는 가장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직무 내용이 무엇이냐? 네. 활동적이고 비교적 많은 급여를 보상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건강한 체력을 가졌기 때문에 장기 근속을 하는데 가장 내 스스로가 적합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적합도를 그 직무에 계속해서 매칭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이제 직무 영역에서는 방송 기자 중에서 내가 가장 적합한 영역은 전문 의료인이다. 그래서 내가 의사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방송 기자 중에서도 전문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기자가 되겠다. 이렇게 좀 구체화시켜 보면 그 구체화시키는 희망 직무까지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자, 오늘은 구직 선호 환경 직무 분석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 신상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